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인데 요즘 제가 이렇게 뭐 공부하다가 이제 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세상을 공부하고 4차 산업을 공부하고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뭐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들 이제 이게 파이가 근데 이거 나중에 얼마 되나 이거잖아요, 그죠? 요즘 파이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나? 요즘 뭐 모든 가격이 내리고 있을 때고요, 집도 내릴 때고 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나? 이제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거 할 때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가격 결정 방정식도 있고 한데 코인이나 주식의 가격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공식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니까 돈도 많이 공급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비트코인처럼 공급이 한정이 돼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가격의 이제 그 가격 결정의 원리죠. 그런데 어찌 됐건 제가 어제도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노드 수가 이제 16,000명으로 전 세계 1위가 됐고 중국이 옛날에 만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그 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9,000명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지금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노드 수로 1위가 됐으니까 사실은 그 책임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나. 그래서 제가 정말로 최근에 공부하고 느낀 대로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솔직히 지금 현 상황에서요. 어떻게 하면 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치가 올라갈까? 먼저 보게 되면요. 뭐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원리 8가지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올린 분도 계세요. 주가가 오르는 원리. 그런 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도 이거 이제 여기서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 미술이나 뭐 큐레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작품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작품을 설명해 주면서 가격을 정하는데 이건 보석에도 큐레이터가 있고 이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데서 대부분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떤 그 개발자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게 이제 물질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처음에는 큐레이터들이 이런 걸 해주죠. 그래서 이제 큐레이터들, 그러니까 증권 같으면 애널리스트들이죠.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은 큐레이터죠. 가격을 결정을 하니까. 소위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인데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큐레이터가 인공지능한테 못 당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미국의 그 골드만삭스인가 애널리스트들 싹 파이어 시켰잖아요. 인공지능이 다 하잖아요. 2명 남기고 다 없애버렸죠. 큐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파이에 대해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큐레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파이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도 파이의 유튜브를 만든다, 뭐 파이의 블로그에 그분들 파이 큐레이터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정확히 하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에 큐레이팅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기관도 있지만 이걸 잘하게 돼서 큐레이팅이 평가한 가치가 가격으로 계속 맞게 되면 큐레이터들은 그 큐레이터들한테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인기 사람들의 기운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큐레이팅이죠. 그래서 파이에 대한 이제 파이도 큐레이터들이 이걸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파이의 가치가 변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아직은 뭐 파이가 폐쇄형이고 메인네트 폐쇄형이고 오픈형이 안 됐잖아요. 파이의 모든 가격 결정 요소는 파이 브라우저에 달려 있는 거죠. 파이 브라우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브라우저 안 깔으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 브라우저 깔으시려면 이제 뭐 플레이 스토어 가서 이제 브라우저 이거를 깔으셔서 열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첫 페이지에 이제 그 위에 삼색 바 여기 있는데 거기서 누르셔도 파이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브라우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지금 이거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여성 정치인이 전방 관측소죠. OP. 군대 이제 관측소 OP에 가서 그 북한을 본다고 봤는데 망원경을 이렇게 거꾸로 들고 사진을 찍었죠. 아들도 군대가 있었을 텐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OP 그러니까 OP에서 보는 것, OP에서 쌍안경으로 보는 것을 브라우징하다. 그걸 브라우징하고 있다. 훑어보다. 그러니까 북한을 보려면 OP에서 브라우징을 해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브라우징이라는 것은 인터넷 세상을 볼 때 당신이 어떤 창으로 볼래? 그게 파이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내가 채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암호화폐를 하든지 채굴을 하든지 여기서 다 파이 브라우저 여기다가 유튜브 쳐서 하게 되면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게 되고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네이버를 보게 되고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구글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마이크로 엣지라든지 뭐 크롬이라든지 브라우저 대첩에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 본격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파이의 가격을 올리려면은 한 파이 브라우저를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코인 보상률도 따로 정해져 있죠. 참 그러니까 가격은 물론 사이클이지만 이제 강한 사이클로 오느냐 이제 약한 사이클로 오느냐가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파이의 모든 결정 요소는 파이 브라우저에 달려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데 이게 가격 결정 요소 그러니까 결국 암호화폐라는 것은 교환 가치와 이 저장 가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 자기 자신의 본질 가치를 잘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치 저장으로서도 있지만 일단은 올라가려면 교환 가치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교환 가치로 제일 많이 하려면은 역시 상품 교환 가치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몰 같은 게 있잖아요. 파이몰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걸 한번 이제 파이몰 한번 보니까 대충 가격이요. 결국은 이 가격이라는 게 코인도 그렇고 주가도 그러는데 뭐 1파이가 얼마다 이런 거는 그냥 장외에서 막 하는 거지만 보통 공산품 가격 갖고 비교를 해요. 공산품 가격 갖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파이몰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내가 파이 하나로 뭐 롤렉스 시계를 샀다. 파이 하나 갖고 뭐 람보르기니를 샀다. 한 건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가격은 집단 심리 싸움이라는 거죠. 집단 심리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의 집단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주가고 그게 코인 가격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이거 쭉 훑어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기 이제는 계속 좀 오래 됐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 공산품 기준으로 제가 뭐 공산품 기준은 뭐 과자라든지 뭐 이런 갤럭시 워치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대충 한국과 이제 가격을 보면 되니까요. 그게 한 1,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러니까 1,0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지금은 집단 심리의 어떤 95% 신뢰도 법칙에서 볼 때 지금 1,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로 1불에서 3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국이 제일 상품몰이 많이 돼 있으니까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러냐? 그건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어떤 전문가라 그래도 주식 가격이나 코인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집단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심리 싸움으로 집단 심리를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가치가 올라가나 그래서 집단 심리로 하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이 브라우저를 활용을 해줘야 돼요. 파이 브라우저를 활용을 해서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을 많이 해주게 되면 이게 집단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면은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좀 불편한 게 있죠. 그리고 아직 이제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게 NFT라는 게 아직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오픈형으로 딱 됐을 때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그 속도라든지 뭐 화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물건도 아마 이게 지금 이 니콜라스 부부의 가장 큰 지금 고민 사항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이라는 가격이라는 게 집단 심리 싸움이고 결국은 시장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심리를 봤을 때 파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과 게임과 NFT와 이런 것이 사람들이 많이 쏠려야 되는 거죠. 주로 게임이 만들어지는데 시장이 무엇에 의해 움직이느냐? 파이에 의해서 움직이네. 파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네. 사람들이 뭐로 몰려가느냐? 어느 창구를 통해서 인터넷 세상에 접촉을 하느냐? 파이 브라우저가 현재까지는 3,500만 명이나 되지만 이게 아주 10대, 20대 3,500만 명이 아니라 연장자들이 많다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언젠가 얘네들이 또 상장을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꼭 이 교환 가치, 저장 가치는 물건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상장이 되게 되면 주식이나 코인 거래할 때도 이게 결제 통화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결제 통화로 많이 쓰이는 놈이 짱이 되는 거죠. 킹짱 왕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런 상품을 가지고서 이제 집단 심리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계속 체킹하는데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아무튼 한국 돈으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러니까 1불에서 그러니까 지금 1불에서 3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지금 가격이 전반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이 이제 노드 1위 국가로서 파이의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는 파이 브라우저를 많이 봐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뭐 상품몰에 가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 KYC가 많은 분들이 통과가 되면 KYC가 통과된 분들은 어느 정도 통과된다는 분들은 파이 상품몰에 대해서 상품몰에 들어가서 교환을 많이 일으켜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쏠림 현상이 점점 생기고 여기서 정해진 가격에 대해서 신뢰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물건 하나 사는데 뭐 3불이었다. 파이코인 하나에 3불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3불이 되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시장에 의해서 집단 심리에 의해서 미리 사재기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더 올라가겠는데 이러면서 미리 사재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그러면은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은 파이코인을 돈 주고 사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이몰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재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를 보게 되면요.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게 되면 뭐 삼성전자가 중국의 TSMC한테 눌렸다. 이게 다 파운드리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업체. 근데 지금 TSMC가 삼성을 앞질렀죠. 왜 그러냐면 삼성 신경영 하듯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삼성 신경영 하듯이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위에다 빨랑 보고를 해갖고 혁신이 굉장히 빨라져서 TSMC가 앞서 있죠. 그렇지만 이제 TSMC와 달리 이제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죠.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좀 못한 바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잘하고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칩리스, 팹리스, 파운드리, IDM 이런 이제 반도체의 생태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반도체 업계의 팹리스 기업, 엔비디아, 퀄컴, 뭐 엔비디아 주식 난리 났었죠. 지금은 내리고 있지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여기다가 아주 확 질렀죠. 정말로 여기 미국의 반도체 회사, 그러니까 콘솔 게임기, PC, 노트북을 위한 그래픽 카드인 GPU를 디자인하는 GPU 만드는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은 이제 무선통신 삼성에다가 일찌감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반도체 이전에 공장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런 거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하는 회사죠. 이런 것처럼 파이도 지금 그 니콜라스가 엔지니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의 IDM과 이 인터넷의 IDM은 다른데 인터넷 다운로드 매니저, 이게 주로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것을 많이 쓰는데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운로드하는 게 게임이건 뭐 NFT건 지금 이쪽으로 하게 되면 반도체 업계의 팹리스 회사처럼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호화폐 회사와는 분명히 다른 지금 무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채굴 한다는 것 말고도 일반적인 반도체 회사는 다른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뭐 금융도 하고 헬스도 하고 이렇게 앱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해커톤 대회 계속 나가면서 뭐를 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반도체 업계의 팹리스라는 거는 팩토리 리스, 공장 없음. 그러니까 파이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면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기네 생태계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마치 애플이 그랬고 그다음에 아마존이 그랬고 테슬라가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든 플랫폼 위에서 당신네들 돈 벌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저만 해도 나이가 들고 전문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블록체인 업계나 암호화폐 업계에 똘망똘망한 큐레이터들이 나타난다고요. 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큐레이터들이 파이는 이거 100불 간다, 1000불 간다, 10불 간다. 기본적인 가치는 거기다라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중에 그 니콜라스 부부들이 이런 큐레이터들을 많이 동원하겠죠. 지금 저 같은 사람들 뭐 주플릭스라든지 뭐 다우라든지 원자력 박사라든지 뭐 무료 채굴 코일 탐사대라든지 기동 공유기 이런 분들은 의병이죠. 의병들이고 진짜 기마 군단들 정식 군단들이 파이에서 고용된 큐레이터들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 가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왜 애플 핸드폰 나오자마자 처음부터 막 애플 뭐 나온다 그러면 쫙 줄 서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1박 2일로 줄 서갖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2009년도부터 그랬는지 8년도부터 그랬는지. 그래서 애플 바를 만들어서 자기가 산 그 애플 컴퓨터를 다 놓는 거 같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애플 컴퓨터를 사는 돈만큼 똑같이 애플 주식을 샀다면 지금 다들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는 애플에 대한 그런 걸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파이코인이 3천 개인데 이게 나중에 얼마 되지? 이게 100불 될까? 1000불 될까? 10불 될까? 이러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이름은 주가 분명히 올라가요. 코인 가격 얼마 가격이 얼마든지 처음에 가격이 얼마든지 나는 내가 채굴한 파이코인의 숫자만큼 파이코인을 상장하면 사겠다. 저 같으면은 뭐 4만 5천 개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4만 5천 개를 사겠다. 내가 무료로 채굴한 것만큼 나는 유료로도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파이코인으로 진짜 돈 버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 무료 채굴해서 나 비싸게 상장되면 팔아야지. 그래갖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비싼 가격에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파이코인을 플랫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하는 산업 세계에 뭐 테슬라 얘기도 해드리고 뭐 주식 얘기도 해드리고 구글 얘기도 해드리고 애플 얘기도 하고 지금 큐레이팅 얘기도 하고 주가 방정 결정식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말씀드리는 것은 넓게 보셔서 내가 지금 10,000개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나중에 상장되면 내가 10,000개는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100억 부자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 안 하는 전부 팔아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게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사야지. 내가 채굴한 만큼 난 사야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아주 당찬 파이오니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